여러분, 우리는 왜 어릴 적 들었던 말과 습관이 평생을 좌우할까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과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 3번 이사를 했다는 맹모삼천지교는 단지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과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를 보여주는 심오한 철학적, 심리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동양 고전 책은담에서는 욕망을 이기고 자신을 제어하는 힘은 반드시 어릴 때부터 길러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뇌는 반복되는 행동을 무의식적인 습관으로 고착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욕망에 따른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은 자동화된 반응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일찍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는 그것을 제어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이미 길들여진 습관의 힘 앞에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통제력은 성장기, 특히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서서히 발달합니다. 이 시기에 욕망을 절제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충동을 다스리기 어려워집니다.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마음을 훈련하는 철학적 자각과 심리적 습관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이 강연은 바로 그 일찍 깨닫는 힘차기 인식과 습관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책은담에 나오는 不可少也，胜思之与之功。有曰师不早，力不易者；有曰师得颇，忍不过者。盖世是一颗照磨的明珠，是一把斩磨的慧剑。不可少也이 동양 고전에서 철학적 심리학적 의미를 살펴볼까요? 심리학적으로 이기적인 욕망을 이기고 욕심을 누르는 일에 대하여 일찍 알지 않으면 억누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습관 형성의 영향 habit formation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반복적인 행동을 자동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이 습관으로 고착되며 이후에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면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는 습관, 먹는 것으로 감정을 해소하는 습관 등등입니다. 일찍 깨닫지 못하면 욕망을 제어하는 데 필요한 인지적 개입이 늦어져 습관화된 욕망의 자동 반응을 제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기 통제력의 발달 시기 developmental psychology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자기 조절력 self-regulation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서서히 발달합니다. 이 시기에 적절한 욕망 통제의 교육이나 모델링이 없으면 충동 조절 능력이 약한 성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욕망을 제어하는 능력은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생기지 않으며 어릴 때부터 훈련되거나 자각되어야 효과적입니다. 셋째, 인지 왜곡과 합리화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거나 자신이 욕망을 제어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자기 기만 self-deception이라 합니다. 일찍 자각하지 못하면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아닌 욕망을 정당화하는 기술만 늘어나게 되어 진정한 자기 통제가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와 문화가 주는 환경적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소비 자본주의의 유혹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욕망을 자극하고 소비를 장려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광고, SNS, 비교 문화 등은 개인의 자아를 욕망의 실현과 동일시하게 만듭니다. 일찍 자기 욕망의 구조를 인식하지 않으면
외부 환경에 의해 지속적으로 조작당하게 됩니다. 둘째, 공동체적 통제의 약화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가족, 종교, 지역 공동체가 개인의 욕망을 일정 수준 통제해주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절대화되며 욕망에 대한 외부의 경계선이 사라졌습니다. 개인 스스로가 일찍부터 자기 통제를 배우지 않으면 제어할 장치가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자성의 말처럼 욕망을 제어하는 일은 일찍 알지 않으면 억제하기 어렵다. 는 단순한 도덕적 충고가 아니라 심리학적으로는 습관과 자기 통제력의 발달, 환경적으로는 사회 구조와 유혹의 증가라는 복합적 요인에 기반한 깊은 통찰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현대인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며 자기 성찰과 조기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범죄 행위로 소년원을 출입한 전과가 있는 청소년이 이후 공부를 통해 변호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반복하는 현상은 단순히 지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심리적 성격적 결함과 행동 양식의 고착에 기반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반사회적 성격장애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ASPD 때문입니다. 청소년기부터 강력 범죄 예강간, 폭력,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 DSM-5 기준으로 보면 청소년기에 품행장애 Conduct Disorder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성인기까지 지속되면 반사회적 성격장애 ASPD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특징 타인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죄책감이나 공감, 능력 부족합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합니다. 충동 조절이 실패합니다. 법과 사회 규범에 대하여 무시를 합니다. 문제는 공부를 하고 지식은 갖췄을지라도 내면의 성격 구조가 반사회적이라며 그 지식은 오히려 범죄를 정교하게 감추고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공감 결핍과 도구적 지능 Instrumental Intelligence Without Moral Development 때문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지능은 높지만 공감 엠패티과 도덕적 판단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피아제 피에치드나 콜버그 커우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에 따르면 이들은 도덕 판단의 초기 단계벌 또는 자기 이익 중심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지능과 언어 능력은 높은 수준에 있어 사회에서 성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즉, 이게 불법이라는 건 아는데 내가 걸리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건 나한테 이득이니까 괜찮다. 이는 윤리 없이 작동하는 도구적 사고이며 전문지식 법률마저 범죄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애적 성향과 극권의식 Narcissism and Entitlement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충분한 처벌이나 한계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오히려 범죄적 행동이 자기 과시나 우월감의 수단이 되었던 경우 그 사람은 강한 자기애적 성향 나르시시즘과 극권의식 엔타이틀먼트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남들과 다른 존재다. 나에겐 규칙이 적용되지 않아. 내가 남을 조종하거나 해치는 건 당연한 권리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파괴적이기보다는 타인 파괴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처벌보다 강화된 경험 Reinforcement History 때문입니다.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처벌 없이 넘어갔거나 오히려 이득회강, 권력과 경제적 이익을 경험했다면 이는 행동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강화 reinforcement에 해당합니다. 범죄가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학습된 전략적 선택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이나 처벌보다 일관된 한계 설정과 행동 수정 프로그램이 필요한 유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인물이 계속해서 범죄를 반복하는 이유는 단순한 도덕성 부족이나 실수의 반복이 아니라 성격 구조의 왜곡, 공감 능력의 결여, 윤리 없는 지능, 보상받은 범죄 행위, 자기중심적 세계관 등이 심리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범죄적 자아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필요 조건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 성격 구조의 변화 없이는 오히려 더 정교한 범죄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또래 집단과 분리되어 학교라는 사회적 공간이 아닌 혼자서 독학으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보낸 경험은 개인의 심리 발달과 사회에서 자기 통제 능력, 공감 능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특히 반사회적 성향이나 범죄 성향을 지닌 아이에게는 요소 리스크 팩터로 어떤 작용이 있을까요? 첫째, 학교와 또래 집단이 주는 심리적 기능입니다. 학교와 또래 관계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심리적 기능을 제공합니다. 첫째, 사회적 규범 학습 social norm learning입니다.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다림, 경애, 존중, 감정 조절, 협력 같은 사회 규범과 윤리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교사나 규칙에 의해 통제를 경험하며 자기 욕망을 조절하고 인내하는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혼자서 검정고시로 공부하며 사회적 경계의 감각이나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는 능력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고립된 학습 환경의 심리적 결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공감 능력 결여, empathy deficit입니다.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반응하며 자라나는 감정적 능력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타인의 표정, 감정 반응을 관찰할 기회가 적다면 감정 인식과 공감 능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중심성 강화, 이고센트리즘입니다. 또래와 갈등하고 협력하며 자기를 조정하는 경험 없이 자라면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 강화됩니다. 이는 내 방식이 항상 옳다, 남은 나를 이해해야 한다 같은 인식을 불러오고 타인의 고통이나 경계에 둔감한 성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도덕 판단의 왜곡 moral reasoning impairement입니다. 피아제와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에 따르면 도덕성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달합니다. 고립된 학습 환경에서는 도덕적 충돌, 타협, 타인 배려 등의 도덕 판단 훈련이 결여되기 쉽습니다. 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학습한 아이와의 심리적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또래와 함께 학습한 아이는 타인 감정에 민감하고 감정 조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혼자서 독학한 아이는 감정 둔감, 자기 감정이 우선입니다. 둘째, 또래와 함께 학습한 아이는 협력, 양보, 규칙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혼자서 독학한 아이는 통제받지 않아 자기 중심적입니다. 셋째, 또래와 함께 학습한 아이는 질서, 규칙에 따른 훈련, 경험 풍부합니다. 그러나 혼자서 독학한 아이는 자기 기준으로 통제하고 감정적 충동 가능성 매우 큽니다. 넷째,
또래와 함께 학습한 아이는 타인과의 갈등과 타협 경험을 통해 도덕적 기준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혼자서 독학한 아이는 자기 기준으로 통제하고, 그러나 도덕 기준이 개인화되어 왜곡되어 쌍욕을 하고도 창피함을 모릅니다. 다섯째, 또래와 함께 학습한 아이는 또래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한 조정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독학한 아이는 비판에 민감하거나 적대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에게 고소, 고발, 보복 등을 합니다. 청소년기에 학교에 가지 않고 혼자 독학한 경험 자체가 범죄의 직접 원인은 아니지만, 만약 그 사람이 이미 충동성, 공감 결핍, 자기애적 성향, 도덕 판단의 미성숙을 지니고 있었다면 혼자만의 폐쇄된 학습 환경은 그 결함을 교정하기보다 강화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달 배경을 가진 사람이 사회적 성공, 고위공직자, 정치인, 법조인, 통치권자가 거치더라도 내면의 성격 구조나 도덕성은 성숙하지 않은 채 외형만 성장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지식과 사회적 지위가 범죄 성향을 제어하기는커녕 그 성향을 더 은밀하고 정교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 경력이 여러 번 있는 인물이 최고 권력자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만약에 이런 자가 된다면 사회적으로 도덕적 기준, 법의 권위, 그리고 집단 심리의 안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첫째, 도덕적 기준이 붕괴 moral disengagement입니다. 젊을 때부터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 국가 최고 권력자가 된다는 것은 국민 다수의 도덕성과 합법성은 성공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라는 위험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가 말한 도덕 이탈 moral disengagement를 사회 전체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이나 타인의 비윤리적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무감각해지는 상태에 빠집니다. 저 사람도 저랬는데 나라고 안 되겠어. 범죄도 성공하면 로맨스네. 이로 인해 도덕 규범의 기준선이 낮아지고 사회적 죄책감이 느슨해지며 공공 질서 유지의 심리적 기반이 약화됩니다. 둘째, 법의 권위 실추와 정체성, 혼란 cognitive dissonance and legal cynicism을 초래합니다. 검정고시, 사법시험, 변호사, 범죄 전과와 각종 범죄 욕, 연루, 최고 권력자 등 극과 극의 지위를 오간 인물은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와 권위 감각에 심각한 혼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인물이 최고 권력자까지 오르게 되면 국민은 내면에서 다음과 같은 인지 부조화 cognitive dissonance에 직면합니다. 법을 어긴 자가 어떻게 법의 상징인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 나는 법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는 법치주의의 심리적 기반인 정당성에 대한 신념을 약화시키고 일반 시민 사이에서 법에 대한 냉소주의 legal cynicism을 키웁니다. 법은 힘 있는 사람의 장난감일 뿐이라는 인식이 퍼지며 시민의 준법 정신과 사회적 협력의 심리, 비반이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본보기 기능의 전도 role model inversion 될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심리적으로 사회적 본보기 social role model로 작용합니다. 특히 청소년은 지도자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당화하거나 모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범죄 전력과 도덕적 일탈이 있는 인물이 성공과 권력의 상징이 되는 순간, 수단과 과정을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경제적 약자 계층에서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모방할 유혹이 커지고 학교, 가정, 사회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넷째, 집단 무력감과 냉소주의 collective learned helplessness and nihilism에 빠집니다. 국민 다수는 우리는 열심히 살아도 소용이 없구나라는 집단적 무력감 learned helplessness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신뢰 social trust가 떨어지고 정치 혐오, 시민 탈정치와 극단주의적 반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의 심리적 통합을 무너뜨리고 사회의 자정 능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기적인 욕망을 어릴 때부터 억누르지 못하고 범죄를 반복한 인물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 아닌 공공윤리의 붕괴, 법의 권위 실추, 사회적 본보기 기능의 전도라는 광범위한 심리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는 결국 공동체 전체의 도덕적 방향성과 자아 정체성, 그리고 법과 질서에 대한 믿음을 훼손하며 사회는 냉소, 혼란, 불신이라는 심리적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有约式的破 유월식 득파련 부꿔줘 인불과자련 부꿔줘는 다음과 같이 번역됩니다. 어떤 이는 알아서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참는 힘이 모자란다고 한다. 이 글은 인간의 자기 인식 깨달음과 자기 통제 참는 힘 사이에 존재하는 심리적 간극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인지와 실행 사이의 단절 intention action gap.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인지하고 알고 깨닫는 것이 행동의 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현상은 심리학적으로 이도 실행 간극 intention action gap이라고 부르며 특히 습관을 바꾸거나 충동을 억제할 때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게 잘못된 줄 알아. 그런데 또 해버렸어. 이젠 참아야지. 하고 결심했지만 결국 못 참았어. 이는 단순히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심리적 시스템의 구조적인 한계에서 기인합니다. 둘째, 알아도 안 되는 이유 두뇌 시스템의 분리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 데니어 카니맨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 뇌는 다음 두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시스템 1은 충동, 욕망, 분노, 쾌락 추구의 감정적, 즉각적, 자동적입니다. 시스템 2는 판단, 계획, 인식, 깨달음을 이성적, 느리지만 논리적으로 합니다. 깨달음은 시스템 2의 작용이지만 충동과 욕망은 시스템 1이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시스템 2가 안 되라고 판단하더라도 시스템 1이 이미 반응하고 있으면 이를 억누르기란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 특히 분노, 성욕, 질투, 허영심 등 원초적 정서일수록 시스템 1의 주도권인 감정적, 즉각적, 자동적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기 통제력은 지식이 아니라 훈련이다. 자기 통제 self-control은 단순한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된 훈련과 신경, 경로의 형성이 필요한 능력입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 로이 버우미스터는 자기 통제를 근육 머스클에 비유합니다.
즉, 참는 힘은 단기간의 결심이나 깨달음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의 훈련, 환경, 실패와 반복 속에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깨달음이 있어도 자기 통제력이 약하게 형성된 사람은 감정 조절, 욕망 억제, 자극 회피, 지연 만족 능력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넷째, 정서적 자극의 강도에 따른 인식의 무력화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나는 순간 머릿속에 화를 내면 안 돼라는 생각이 떠올라도 그 정서 자극이 너무 강하며 이성은 마비되고 행동은 자동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이때는 전두엽 이성적 판단을 담당해 편도체 감정 반응 담당에 의해 기능적으로 탈선당한 상태라고 보며 이를 감정 탈이성화 및 달라 케이지아크라 합니다. 이처럼 깨달음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할 때 행동은 깨달음과 무관하게 나타납니다. 요약하며 깨달았지만 못 참는다는 것은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인간 심리의 작동 구조상 알고 있음과 할 수 있음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방향을 잡아주지만 참는 힘은 훈련과 신경계 습관화 없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는 최근담이 말한 바와 같이 깨달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인내는 별도의 힘이다라는 통찰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의아시스이 거저모더 민주 개식시일과 조마 정명주 대게 안다는 것은 악마를 비추는 한 알의 밝은 구슬이고 스이바잔 모더 호이젠 역시일 파참마 적해검 억제하는 힘은 악마를 베어 죽이는 한 자루의 지혜로운 칼이다. 우커사오의 양불가소야. 이 두 가지가 모두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니라. 이 구절은 공자성이 인간 내면의 이해시와 억제력 리을 각각 밝은 구슬 민주은 악마를 뒤추는 인식의 눈이고 지혜로운 칼 후이제는 악마를 베어내는 실행력으로 비유하며 깨달음만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고 실제 억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통찰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알아차림과 행동은 서로 다른 심리 시스템 때문입니다. 제-인지적 통찰 Cognitive Insight, 즉 안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 욕망 혹은 잘못된 생각을 인지하고 명확히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이는 주로 전두엽의 이성적 자기 성찰, 메타인지 및 테크기니션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밝은 구슬은 마음속의 어두운 영역을 비추는 빛이며 문제를 보게 해주지만 그 자체로 문제를 없애진 못한다는 뜻입니다. 둘째리 억제력, 실행력 self-control and executive function입니다. 반면 억제력은 알고도 하고 싶은 일을 안 하는 힘, 혹은 감정 충동 욕구를 실제로 조절하고 행동으로 연결하지 않는 힘을 말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억제력은 뇌의 전전두엽 prefrontal cortex 기능에 의해 조절됩니다. 정서적 자극, 분노, 욕망, 충동은 편도체 및 델러에서 빠르게 생성되며 이를 전두엽이 얼마나 잘 억제하는지가 행동 통제의 핵심입니다. 즉, 참마의 칼은 이성을 실행으로 옮기는 신경학적 자제력입니다. 이는 의식이나 알미 아니라 반복적 훈련과 회로 발달의 결과입니다. 셋째, 이 두 요소가 모두 있어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밝은 구슬에 비유되는 인지적 통찰은 자기 성찰, 메타인지로 문제를 본다,
인식하고 통찰합니다. 지혜의 칼에 비유되는 실행 억제 리은 자기 조절, 실행 기능으로 충동을 끊고 실제로 멈춥니다. 따라서 인간의 악행, 실수, 중독, 분노, 탐욕 등은 이 둘 중 하나만 부족해도 계속 반복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자기 행동이 문제라는 걸 알지만 도무지 멈추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강한 자제력이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 엉뚱한 것을 참습니다. 넷째, 왜 인지적 통찰술과 실행 억제 리은 서로 보완되어야 할까요? 홍자성의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은 심리학적 진리를 직시합니다. 악은 어둠 속에서 자란다. 구슬이 없다면 악을 못 보고 칼이 없다면 본다고 해도 베지 못한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적 통찰만 있으면 자신을 비판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무력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억제력만 있고 통찰이 없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참거나 과도한 통제어감로 내면이 왜곡됩니다. 깨달음은 문제를 보게 해주는 등불, 실행력 리은 그것을 제거하는 행동의 도구입니다. 이 둘이 분리되어 있으며 알고도 반복하는 죄, 인식했지만 멈추지 못하는 중독, 스스로를 학대하는 무력한 양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보는 힘과 자르는 힘이 함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즉, 인지와 실행이 통합될 때 인간은 스스로의 악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고전적 명언의 심리학적 본질입니다. 구독하시고 갈등을 연결로 바꿔 나가는 저희 여정에 함께 하세요. 한 번에 한순간씩 말이죠.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나요? 채널을 방문하세요. 과학과 지혜를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